요격률 99%의 절대 철벽이 뚫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기습 공격에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피해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절대 철벽이라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죠.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NS에 올라온 영상들인데요. 미사일이 그대로 이스라엘 도심을 폭격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쉽게 뚫린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주장으로는 99% 막아낼 수 있다. 일각의 분석으로는 90%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1%에서 10%의 허점을 이란 측에서 다양한 사정거리를 가진 공격 수단으로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언돔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방공망은 총 3중 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정거리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공격 수단들을 유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서 수백 개의 미사일들을 각자 사정거리가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 에로우 2, 에로우 3 같은 경우에는 유격 미사일을 쏘는 데만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특히 지금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드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스라엘에서 드론 담당하는 특별한 방어 조치를 새롭게 배치하긴 했습니다만 다 미처 막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지붕이 뚫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세 개 다 뚫렸다. 최장거리 미사일을 유격하는 시스템까지 뚫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데에는요. 세계 최고 방공망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 아이언돔 말인데요. 이 아이언돔은 탐지 추정 레이더, 또 발사 제어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서 주요 지역을 그야말로 강철처럼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요격 미사일 한 방만 쏘는데도 무려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러면 이게 뚫린 거면 최진봉 교수,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이언돔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세 개의 시스템 중에 한 곳들이 뚫리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쏘는데 비용이 9천만 원 정도 돼요. 1억이 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전쟁 과정에서 아이언돔 믿고 사실은 공격을 하는데 저기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게 뚫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이언돔 가지고는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이파 같은 지역에 미사일이 많이 떨어졌고요. 실제로 17곳에 이란의 미사일에 타격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도요. 사망 8명,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더 많이 다쳤죠. 이란이 더 많은 사람 7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긴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 아이언돔이라고 자랑했던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지금 언급한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제 대낮에 공습을 감행하면서도 이번 싸움을 존립에 관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We paved the way to Tehran, and our pilots over the skies of Tehran will deal blows to the Ayatollah regime that they cannot even imagine.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사방이 훤한 대낮에요. 자, 테헤란에서 어제하루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대한 화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시민들이 오가던 수도에서 저렇게까지 진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격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란에서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 민간이 1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900여 명 가까이가 다치고 120여 명이 숨졌다. 사흘간 집계된 이란에서만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저희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좀 깜깜할 때의 그림이었지만은 네. 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때까지는 공습이 미사일 공습 같은 것이 심야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취약한 시간대에 주로 공습을 주고받았는데 예. 어제 저렇게 대낮에 정오 그리고 또 오후 3시 반 그것도 일요일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간에 그것도 건물을 뭐 경찰청 건물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이제까지는 군사 시설을 타격을 시도를 했다면은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공항 또 경찰청 건물 다양한 건물들을 시도하면서 결국은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맞받아서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에 지금 대낮 공격을 처음으로 네. 또 감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지금 피해가 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일어나는 교전 때문에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민간인 피해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요,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절대 권력 하메네이가 지휘하는 군부 투탑이 모두 숨졌고요. 또 하메네이 핵심 측근까지 사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침실에서 가장 경계를 풀고 있을 때 정확히 타격을 했다는 점인데, 자, 그 얘기인 즉슨 그러면 동선 일정을 죄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무시무시한 모사드의 정보력과 실행력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모사드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어떻게 보면 엔테베 작전 같은 것들을 성공했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란의 최고 권력자뿐만 아니고 군부 핵심들의 이동선,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가 D-Day가 딱 된 날 거기에 정밀 타격을 한마디로 핀포인트한 핀셋 타격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창문이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옆 벽을 뚫고 들어가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그래요? 봤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정규군인데 거기에 이 그 바게리 참모총장 그리고 살라미 총사령관 넘버 원, 넘버 투 두 명이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침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말로 사실 표현하기가 사실 좀 너무 좀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상황 속에서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비밀 요원들이 네. 얼마나 정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그 자리를 할 사람 그 사람들도 우리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집 앞까지 이렇게 뭐 편지를까지 전해줄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이란에 있는 권력자들 정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핀셋 암살 얘기를 해주시니까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지난해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 수천 대가 폭발했던 헤즈볼라 사건, 자, 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던 남성의 그 가방이 갑자기 터져버려서 마트 사람들이 저렇게 혼비백산했던 저 사건인데, 근데 저 때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사드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조직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줬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헤즈볼라는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면서 각자 개인의 어떤 그 무선 네트워크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모사드가 파고들어서 최소 1년에서 무려 15년 가까이 이 작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그때까지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를 해킹당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감시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이 추적당하지 않는 무선 네트워크 뭐가 있냐 이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만 회사가 추천을 한 것이 삐삐와 이 무전기 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삐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비밀리에 숨겨진 폭탄이 있었고 폭발을 해서 저렇게 수천 명이 사망을 했던 건데 이 소문을 퍼뜨린 주체부터 모사드였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셋업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걸 제안한 대만 회사도 모사드의 어떤 지령을 받은 사람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이 대만 회사가 생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헝가리 제조업체가 이 삐삐를 생산을 하면서 비밀리에 폭탄을 심었던 건데 예. 이 헝가리 제조업체가 모사드가 설립한 유령 회사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전에 동원된 사람들 일부는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공급이라고 착각하고 본인이 여기에 가담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사드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날로 갈수록 격화되는 중동 상황, 절대 더는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